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나 직무 연관성 등에 대해 혼란이 계속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기독교계 역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난 지금 이 교계 분위기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석 기자,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교계도 많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예. 네. 일단 3만 원 이상의 식사가 있는 공식 행사는 사라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100여 명이 모이는 행사가 호텔에서 열릴 경우에 참석자 가운데는 김영란법에 적용받는 참석자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김영란법과는 무관한 참석자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준은 김영란법 대상자에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도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 행사들이 김영란법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 장소부터 변경하고 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김영란법과는 무관한 참여자들도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된 것인데요. 또 그동안 관례처럼 내려왔던 모습에 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이 단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질문도 많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등 행위 주체자들끼리의 의견도 분분해 보였습니다.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가 호텔에서 했던 것을 기독교연합회가 한 17층으로 옮겨서 아주 예산을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절약해서 저희가 그 예식을 치렀고요. 관례적으로 해오던 행사를 갑작스레 취소하거나 바꿔야 하는 상황. 당분간은 상당한 혼란을 비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위법과 합법 사례가 불분명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직, 교육, 언론 등 각 분야별 지침서를 마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상태인데요. 200페이지가 넘는 지침서를 마련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또 복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익위의 지침서가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네. 또 각 분야별로 200페이지가 넘는 지침서에 대한 홍보 또한 부족하다 보니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도 아직 이해가 부족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칫 모르고 법을 어겨서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직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란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법은 시행부터 해놓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상황에 대한 규정은 뒤늦게 마련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일단 많은 시민들은 작게 하거나 안 하고 있는 것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2주간의 풍경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쪼록 애꿎은 피해자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 CTS가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 그동안의 사역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또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CTS가 다음 주 한 주 동안을 CTS 위크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동안 최일선에서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해온 사역을 보고하고 또 한국교회의 관심과 또 기도를 요청하는 시간으로 마련될 계획인데요. CTS가 동성애와 같은 반성경적 사회 움직임에 대해 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역들이 소개될까요? 네, CTS 기독교TV가 동성애의 위험성을 국민들과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요. 네. 작년 7월부터 대국민 캠페인 동성애 스탑을 전개해 한국교회를 비롯해 대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특히 오부작 특별대담이 교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켰는데요. 예, 예. 신학, 사회보건적, 교육, 법률, 문화라는 5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동성애를 주제로 방영됐습니다. 네, 이 대국민 캠페인 동성애 스탑의 일환으로 이 토크 콘서트도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동성애 스탑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예, 네. 예.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이태희 국제변호사,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김지연 국장이 대담자로 참석해서 차별금지법과 보건의 2가지 측면에서 동성애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와 다양한 해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전문가에게 질의응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돼서 동성애에 대한 본질에서부터 동성결혼 합법화 등 법적 문제와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상관관계, 유전적인 요인, 관리 실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뉴스 보도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CTS 뉴스 플러스는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년 6월 퀴어 축제 때부터 동성애 스탑이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관련 보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 예. 네. 매주 CTS 뉴스 플러스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위험성과 사회, 문화, 보건적 문제점을 집중 취재,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반성경적이고 또 한국교회가 이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 이슈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 할랄 문제가 큰 이슈였고 또 현재도 그렇죠. 이슈죠. 예, 예. CTS는 기독교 언론으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인 할랄 푸드, 이슬람이 온다를 제작하는 등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협하는 이슬람 할랄 푸드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등 이러한 제작물을 통해서 할랄 푸드가 가진 문제점과 또 정부의 정책과 기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기독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예. 네. 기독 언론으로서 CTS가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CTS 위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다음 주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울라를 주제로 한 특별 생방송이 매일 3시간씩 진행됩니다. 네. 특별 생방송 CTS 위크는 17일 월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 18일 화요일 다음 세대를 동성애와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세요, 19일 수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전략 CTS 월, 21일 목요일 자녀를 위해 울라, 21일 금요일 다음 세대를 위해 울라라는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열립니다. 예, 예.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CTS의 영상사역 비전을 나누는 시간들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네. CTS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CTS 위크를 마련했는데요. 다음 세대에 위협이 되는 반성경적인 움직임과 맞서 싸우는 CTS 미디어 사역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동역을 부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CTS 위크가 모쪼록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유현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